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주제 정말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말정산 최종 점검. 뒷골 땡겨. 저거는 참 매년 하는데도 매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고 나면 까먹지 않아요? 네, 하고 나면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할 뿐더러 이제 그때부터는 비는 거죠. 제발 들어와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말연산 관련돼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나중에 그 연말 방송 준비하느라고 나중에 막 문제도 풀고 그랬어요 제가. 네네. 알고 보니까 세무사가 문제 푸는 걸 내가 풀고 있더라고. 아니, 거의 그 수준 돼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 이미 뭐 직장 생활 한 10여 년간 했고 네. 그러면 연말정산도 한 열 몇 번 했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매번 네.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네. 편하게 작년에는 그냥 세무사한테 그냥 맡겼죠 그냥. 그게 정답이네요. 그게 훨씬 더 정답이었어요. 낫습니다. 결론직설 이걸로 끝내는 아, 오늘 이야기 끝이에요? 맡겨라. 세무사에게 맡겨라. 자, 오늘 근데 그 연말정산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 앞서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갈 텐데 뭐냐면은 연말정산이라는 게 또 막 세금 관련된 이야기고 용어도 어렵고 막 그렇죠.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좀 퀴즈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요? 네, 퀴즈 형식. 아, 나 퀴즈 약한데. 아, 우리가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제가 뭐야? 준비한 게 이게 뭐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겠 텐데, 근데? 커피숍에서 네. 커피를 한 몇 잔 사 먹을 수 있는 네. 상품권을 제가 직접, 오. 이거 제작진에서 준비한 거 아니고요. 오. 이주호 앵커가 직접 준비를 했어요. 웬일이니? 됩니까? 이거 있는 거 맞아요? 있어요. 이거 빈봉투 아닙니까? 정말 있어요. 알겠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네, 자, 믿을게요. 이거를 오늘 제가 퀴즈를 아이고. 6개를 내드릴 건데, 6개씩이나? 네, 그 퀴즈 가운데 많이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신 없는데. 커피. 자, 사실 저는 원래 이거 하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해서 네. 시청자분들도 직접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저도 방안으로. 이주 앵커의 네. 방송 시청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청자라는 거. 퀴즈 들어가죠. 네, 바보들의 행진은 아니야 이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컴온. 가장 쉬운 겁니다. 네. 가장 쉬운 거. 자, 월세 많이 사시죠? 월세. 월세, 예. 월세 그렇죠. 요즘에 많이 하죠. 네. 많이 사죠. 이거는 먼저 부저를 누르셔야 돼요. 예. 네. 네. 자, 월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 삑! 받을 수 있다. 정답! 딩동댕. 이렇게 1점이 간 거예요. 네. 자, 김영로 앵커 지금 분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말할게요. 자, 이제 누를 준비해 이렇게. 네. 자, 일단 제가 표시를 하고 1대 0. 자, 두 번째. 1년 반 동안 한 업체에서 건설 노동자가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그 건설 노동자는 연말 정산을 할까? 잠시만요. 할까예요, 질문이. 그런데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네. 연말정산 대상자에 누가 소속이 되어 있냐면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일용 근로자는 제외라고 쓰여 있죠. 자, 이 힌트를 듣고 1년 반 동안 한 업체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 연말정산 할까요? 정답. 네. 안 합니다. 자, 최피님. 삑! 합니다. 딩동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거기. 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원래 그 일용 근로자는 사실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3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것은 근로소득자로 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건설 노동자도 네. 근로소득자로 보고 연말정산을 역시. 해야 됩니다. 역시 이 대단하시다. 일부러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 4개 문제가 남았으니까. 저는 일부러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틀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뒷걸음질 치다가.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 55세 네. 네. 그리고 월 수입이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 되는 네. 형님을 네. 제가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형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잠시만요. 힌트를 또 드릴 거예요. 나 놀랬어, 때문에. 지금. 자, 본인의 형제 자매 부양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부양하게 되면은 이 공제 가능하고요. 네. 이 힌트에 근거해서 네. 네. 정답을 말씀해 정답! 주실까요? 네. 저는 그 힌트 근거에서는 잘 모르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당연히. 네. 가능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형제자매 가능 이 커피숍이 하지 뭐라고 않다. 굉장히 삑! 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하지 않다. 딩동댕. 자, 축하드립니다. 네, 헷갈렸어. 제가 그- 다 틀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형제자매 부양은 가능한데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담당 PD가 재미없다고 빨리 하랍니다. 네, 만 20세 이하나 아니면 60세 이상이어야 이상. 됩니다. 20세 자, 이하, 네 번째 65세, 문제입니다. 65세예요. 군 입대한 만 22세 아들 아들. 공제 가능할까요? 삑! 난 반대로 네.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지 않다. 자, 이번엔 김영롱 앵커가 맞췄습니다. 와. 왜냐하면 맞히니까 맞추네. 왜냐하면 그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이 부양 가족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아, 네. 2년?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제 어머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네. 저의 배우자가 내고 있어요. 예. 공제 대상에 들어갈까요? 정답! 네.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셔야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딩동대! 왜냐하면 와! 본인이 국민 아, 그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내면 된다. 되는데 본인이 내야 된다. 배우자가 아, 내면은 그건 안 저한테 된다. 들어가지 맞아. 않아요. 나도 헷갈렸어. 자, 마지막 문제. 세무사한테 맡겨야 자, 주택 분양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출 받았습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삑! 됩니다. 됩니다. 자, 딩동댕.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압도적인 승리로 몇 대 1이십니까? 5대1, 오케이. 5대1의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께서 다 맞추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해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훈훈한 거는 네. 아닙니다. 그래도 후배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나랑 같이 마십시다. 어려운 후배 이렇게 주고 나랑 같이 마십시다. 그리고 네. 앞으로 더 많이 잘 알아라 열심히 해라라는 뜻에서 주면 진짜 훈훈해요. 저 담당 PD 재미없대요. 빨리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사실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바뀌어요. 네. 매년 바뀌다 매년 보니까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을 좀 체크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진짜 가지실 거예요? 아니, 일단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하시면 뭐. 바뀌는 부분 제가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뭐 매년 약간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올해는 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표를 준비했거든요. 예. 네. 이 표만 잘 보시면 뭐가 바뀌었고 뭐가 또 없어졌고 뭐가 새로 생겼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어요. 네. 좋은 거죠. 그렇죠. 확대가 첫 됐어요. 번째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액 기부에 대해서 문턱은 낮아지고요. 네. 세제 혜택은 늘어난 건데요. 연말정산으로 지난해는 연말정산에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25%의 세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치는 내려갔고 세 공제액은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법정 그리고 지정 기부금 네. 이게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됐어야 되는데 나이 요건이 역시 보시는 것처럼 폐지했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50%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혜택이 더 늘어난 거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100%였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역시. 역시.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 이게 네.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12월 말일까지였어요. 네. 근데 이게 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오. 그리고 공제 대상 자체도 확대가 많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법인 대표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네.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R&D 투자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연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네. 이면 공제 대상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창업하는 기업에 네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벤처 투자? 주식으로 받는 맞아요.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자체가 네네. 이제 더 간소화해진 건데요. 첫 번째로 중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이 있었을 때는 그전에는 네. 진짜 직접 막 찾아 나서고 이거 못 찾으면 날아가고 그치,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조회가 가능하게 네. 해주거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발로 안 뛰어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말 정산 뭐 간편하게 받으실 네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소득 세액공제자료, 그러니까 앞서 퀴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네네.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직접 이렇게 사인을 받고 제출하고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그러니까 어, 동의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동의 받고 딸깍 이렇게. 다시 한번 쉽네요. 이렇게 공제 받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네. 제출하면 되는 제출하면 네네, 네.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간소화 서비스가 간소해졌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욱더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사실 네. 이렇게 변한 거는 다 각자 챙겨야 돼요. 네. 그리고 다 각자 챙기다 보면은 또 놓치는 것도 있어요. 네. 좀 이런 빈틈을 모두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네. 건 없고 왜 웃어요? 그런 건 세무사. 그런 건 없고 꼼꼼하게 자기가 평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연말정산이라는 게. 네. 전문가들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방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국세청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여기를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자료를 체크하시라.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제가. 어려운 걸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전문적으로 회계학을 공부하는 세무사들도 어떤 세무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죠. 공채받는 금액이 결과가 달라요. 달라져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소득공제를 늘리고 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말은 간단하죠. 말은 간단하죠. 일단 이거를 기본 개념으로 갖고 네. 시작을 해야 네.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개념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평소에 물건을 산다든지 뭐 할 때 세금을 냈는데 예. 그것을 세금 덩어리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많이 갔을 때 다시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연말에 다 정리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선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자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얘기하면. 네. 근데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서 공제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세 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적용된 게 6.6%밖에 안 되지만 네.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00에서 4,600만 이하는 16.5%, 그리고 4,600에서 8,800 26.4%,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1억 5천 소득자는 41.8%가 적용된다. 과세 구간이 새로 생긴 그렇죠. 거죠, 1억 5천. 나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네,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2017년도 열심히 뜁시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자, 세금 줄이는 팁으로 봅시다. 이게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면요. 절세 네. 주머니 메뉴가 있어요. 국세청 아, 사이트에 그래요? 네. 절세 주머니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팁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소득 늘리기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가 공제한 뭐 100가지나 됩니다. 100가지나. 그러니까 저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지가 있다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팁으로 쫙 깔아놨다고. 그러면 그 팁을 따라서 내가 직접 하면은 이제 절세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국세청이 맨날 뭐 세무조사나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네. 협박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네.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걸 세테크할 수 있는 방법. 세테크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국세청에서 이렇게 뭐 절세 주머니라는 파트로 딱 만들어놨어요. 네. 들어가시면 100가지나 됩니다. 거기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하다 줄였는데도 한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좀 오. 지겨울 수가 있는데 네. 부양가족 공제 아까 퀴즈 냈던 거 네네. 그 부분이에요. 부양가족 공제에서 취업 등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같이 이렇게 그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네. 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처남, 처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만 20세 초과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고 절세 주머니 체크하시라. 미리 퀴즈에 대한 예술을 다 하셨군요. 다 했죠. 예. 네, 그러고 왔죠. 커피는 내 겁니다. 제가 못 받은 자, 이유가 두 있었네요. 번째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카드가 있거나 네.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고육제 후유증이라든지 암, 치매, 세법상의 장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이게 이거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단 장애인 증명서가 꼭 있어야 돼요.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암 환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암 환자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장애인 그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그래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또 공제 대상이 되기 공제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모든 암 환자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네. 그 다음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체크카드도 많이 쓰고요. 네. 자, 총 사용 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 금액. 네. 총 급여액이 25%인데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저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다양한 할인 혜택과 포인트를 누리고 나서 네. 그 다음 체크카드로 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 얘기예요. 이준희 앵커 알죠? 이준희 네, 앵커. 네. 이준희 앵커가 저걸 맞추고 있거든요. 진짜요? 역시 진짜? 카이스트는 달라. 야, 저런 걸 정말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못 맞추겠어요. 대단하다. 어. 그거 저 맞추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저 작년에 맞췄어요, 근데. 아, 진짜요? 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환급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맞추면 그러니까 얼마나 네. 받아요? 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다 했더니 작년에 100만 원 넘게 제가 환급을 받았어요. 부양가족 뭐 그런 거 다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 네. 네. 오. 혹시 김영로 앵커도 뭐 많이 받았던 기억 있어요? 저는 저 대학원 다니잖아요. 네.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에 예, 맞죠. 소득공제 많이 해주거든요. 어. 저도 한 100만 원씩 받습니다. 와, 부럽다. 혼자 사는 1년에 1,2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가야지.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공제라는 게 있어요. 연금 계좌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네. 이게 IRP라고 개인 퇴직연금. 네. 예, 개인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금 중 400만 원까지 또 이제 환급세액 60만 원이니까 네. 이거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 많이 가는 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중요하죠. 네, 의료비 공제는 최저한도 연봉의 3%까지, 그러니까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네, 저 이상을 써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네. 유리하다.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서 찾으시라고요? 국세청 절세주머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세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경제평론가입니다. 자, 그다음 방금 우리 김영란 앵커가 얘기했던 네. 교육비 공제. 예. 네. 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서 입학 전에 지출했던 음악미술 체육 요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들의 교복, 네. 뭐 그리고 체육복 이런 영수증 평소에 꼼꼼히 챙겨야 된다. 네. 등등 실기 뭐 지도비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 공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네. 잠깐 의료비 아까 5번 있잖아요. 의료비. 네. 네. 거기서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뭐 안경이랑 컨택트 그거 렌즈. 컨택트 네. 렌즈는 주인공인 줄 전기까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떠요. 자랑활동은 안 떱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직접 가서 예.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비 중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보청기, 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 비용은 구매자가 직접 영수증 네. 챙겨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나 이번에 못 챙겼다. 이럴 거. 가서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 연반정산 할 거니까 이거 네. 끊어달라고 끊어달라고. 하면 안경점에서 다 그럼 해줍니다. 해줍니다. 맞아요. 예. 네. 그다음 뭐 월세 공제도 있고 맞벌이 부부 공제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잘 돼 있으니까 네. 실제로 들어가셔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실제로 잘 보시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네.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 월세 공제는 미리 아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월세라는 게 우리가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 잡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가 내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은 이제 아하.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알겠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그 외에 네. 지금 사실 독신자 관련된 세테크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걸 월세집에 살았을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의 동생, 장애인,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아까 다 공부했던 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학생 동생이 있거나 장애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50대인 부모님이 아프다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복잡합니다. 네. 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어떻게 솔직히. 다 기억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치고 나온 게 뭡니까? 세무사를 세무서는 나중에 일고 그거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국세청의 절세주머니 먼저 찾아보시라. 방금 그 전에 네. 예, 저희 뭐 하나 이게 들어왔는데 예.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없답니다. 네. 국세청 앱에 있대요. 앱에 있어요. 네.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헷갈려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또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그 최현 평론가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이 절세 주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아 이런 것들을 챙기면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납세자 연맹 쪽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또 네. 여러 가지 도움 이야기를 많이 있죠. 들을 수 있잖아요.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그 네.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예.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간편 계산기가 있어요. 예상을 네. 할 수가 있죠. 예상할 수 있죠. 네.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니고 대충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예. 네.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사이트에 나오네요. 나와 있네요. 저 위에 오른쪽 세테크 계산기라고 있죠? 네. 저겁니다, 저거. 네. 띵동 하면은 쫙 해서 연말정산 계산기, 신용카드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양도세 계산기까지 이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애용하는데 저는 자주 들어가는 쪽이 그 Q&A 게시판이 Q&A 있어요. 게시판. 네. 그러면 제가 비싸거든. 갖고 있는 궁금증을 다른 분들도 다 갖고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비슷해. 거기에만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뭐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네. 해본 것 같으니까 이제 결론을 하나씩 내볼까요? 할 말은 많은데 네. 일단 저부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금융상품 통해 가지고 절세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그럼요. 한번 챙겨보시고 자 매년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13월에 월급이 생기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오늘의 한마디 알아야 남는다 모르면 물어봐라. 아주 간단하네요. 예. 알아야 남는다 주머니에 남는다 모르면 물어봐라. 네. 제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김영롱 앵커도요?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이게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폭탄이 될지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다르기 때문에 결론직설 귀찮은 건 잠깐이다. 잠깐 참고 진짜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네. 그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아. 좀 성심성의껏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말정산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예외만 찾아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쓴 모든 금액들이 대부분 국세청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만 찾으면 되는데 다만 연말정산에 귀찮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평소에 국세청에 자신의 소비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웬만하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자주 끊어놓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세수도 잘 잡히고 연말정산도 쉬워지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저 하다가 네. 모르면 저는 이조 앵커한테 직접 물어보려고요. 개인 세무사로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돈은 받았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였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과연 커피를 지우게 될지 한번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